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말 종종 들으셨을 텐데요. 혼자 쓸쓸히 생을 마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쓸쓸히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니어 희망공동체 김현민 운영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미니 슈퍼 화요일 결전에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오늘 미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시니어 희망 공동체 김현민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한번 들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5세 남성이 한 5개월 만에 거의 백골이 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혼 후에 홀로 지내던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전달에도 달서구에서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8세의 독거노인이신데 숨진 지 2달 만에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고독사의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항상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 고독사를 사회적 고려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자, 증가하는 원인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족관계의 근본적인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핵가족화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이 지금 증가하는 1인 가구 문제와 함께 고독사의 큰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130만을 훨씬 넘어섰고요. 네. 전 세대를 걸쳐서 1인 가구의 비율도 25%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독사 문제를 점점 더 증가시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 고독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통계를 보면 통계청의 사망자 통계를 2011년부터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 네.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008명 그리고 작년까지 1200명이 넘는 네. 그러니까 무려 4년 동안 47.8%나 증가했고요. 네. 이 추세가 점점 더 오르막 추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40, 50대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네. 세대는 한참 일해야 할 세대인데 이 남성들의 고독사가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40, 50대에서 개인 사업의 실패나 자영업의 실패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실업 상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지만 네. 어떤 국가의 복지적인 사각지대에 이분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40, 50대의 고독사 문제가 요즘에 더욱더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이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2030 세대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던 20대 여성과 네. 또 최근에 30대 남성이 원룸에서 혼자 고독사를 한 경우를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어떤 실업의 문제에서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외부와 단절되고 연락이 끊어지고 가족 간에도 서로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서 지내다가 아프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2030 세대의 취업률이 정말로 15%까지 근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2030 세대의 1인 가구 문제와 고독사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30도 있고 4050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 어르신층, 중장년 노인들은 원래 많고 더 늘어나고 걱정인데요. 자, 이게 네. 누군가의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 보도 화면에서 보고 스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고독사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고독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또 현재 노인 10만 명당 자살률이 80.3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단연 1위고 그 네. 가운데 저희가 고독사도 들어있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그 수치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경제하고 성장해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노인들의 의료비 문제라든지 그들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부담과 지출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경제 비용에서 크게 차지할 거고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네. 단순하게 뭐 병원이나 노인병원, 요양시설 확충하는 것 뛰어넘어서 네.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한다든지 지금 아직은 기초 단계인 노인 기초연금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금 근본적으로 전반적 뭔가 이 정책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들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 1인 가구들의 응급 안전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들의 친구 만들기, 다양한 콜센터와 공동 가구 생활 같은 공간들을 지자체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웰다잉 법안이라든지 네. 그 관련한 조례들이 각 지자체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이런 단순한 지원 서비스의 강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장해줄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 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요. 좀 노인과 여성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바로는 세대도 망라하고 있고 남성 비율도 커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전 국가적이고 전 세대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독거노인들과 어떤 사회적인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이 좀 변해야 되겠고요. 네. 정부에서 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청회라든지 또한 민간 단체들을 규합해서 조금 더 조직화된 국가적인 차원의 예방책 그리고 관심 서비스들을 골고루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가,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때인데 지금 현재 이 시니어 희망 공동체에서요. 이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소셜 팸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이 위원장님 먼저 이 소셜 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네, 저희가 창립 3년이 돼가는데요. 사회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혈연 관계로 친가, 친족의 의미가 아주 강한 네, 국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관계, 사회적인 단절을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저희가 10대부터 80대까지 네. 다양한 세대를 하나의 사회적 가족으로 묶고 소셜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 새로운 개념의 가족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1인 가구의 문제, 독거노인들의 문제를 저희가 미리 예방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네. 3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이 우리나라가 좀 혈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좀 집착을 강하게 하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소셜팸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자립 청소년 세대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고아원이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자란 혈혈 단신의 친구들부터 가족이 그다음에 없는 네네 가족이 없었던 친구들을 가족으로 묶어주고 네. 또 형제 자매 세대 그리고 삼촌 고모 이모 세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 그 3, 4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이 바로 소셜팸이고 사회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요. 그럼 이렇게 사회적 가족을 좀 복원해 나가는 일들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세요? 일단 지난 1, 2년간의 성과를 보면 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립 청소년들이 네. 처음으로 함께 명절에 모여서 떡국을 나눠 먹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분들은 10대 20대의 손자 손녀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네. 그들과 함께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사회적 가족의 회복은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네.
계속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친족 간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네. 이런 홀로 되기 쉬운 홀로 사시는 분들, 1인 가구와 독거노인들 모든 세대를 아울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느껴집니다. 이 정말 명절에 더 큰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인데요. 자, 이 일본에서는요, 이 고독사 보험 상품이 지난 2011년부터 판매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네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보험이 판매되는 날이 곧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것도 얼마든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단순히 무연고자 장애 봉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이후 사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혼자서는 힘드니까 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또 세미나를 거쳐서 여러 네.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희망 공동체 김현민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